안녕하십니까.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상담관 홍복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단연간 국방정직교육원을 통해서 군에서 취업 지원 상담을 하고 취업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많은 장병님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가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상담가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상담가님,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콕 집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로 탐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로 탐색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이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미 알고 계세요.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여행, 그리고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못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뭔지,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의 탐색을 좀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산업군이라든지 직업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진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시면서 모르시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들을 원 없이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찰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및 시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이란 무엇이냐, 어떤 거냐, 정의를 먼저 내려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경력직 공무원 또한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군, 도청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를 보시고 있는 그런 사무를 보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의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서 자격, 신분 보장, 복무 등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물론 경찰 공무원만 특정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도 특정직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는 관심 있는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전공자들을 그 업무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대학을 졸업하셔갖고 경찰 간부로 입직을 하는 케이스가 그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통과를 하셔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경찰 간부로 입직하는 게 그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셔갖고 합격을 하셔서 입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 그 중에서도 응시 연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40세 이하,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79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다 하신다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부터 취득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경쟁률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채시험 원서 접수 결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채 기준으로 했을 때 채용 인원은 2,841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2,841명입니다. 근데 공채 응시 인원이 48,246명이에요. 경쟁률이 18.5대 1인데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제가 뒤에서 2019년도와 2018년도의 표를 비교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남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남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차 순경 일반 남자 경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경쟁률이 18대 1입니다. 18대 1인데 채용 인원은 1,789명, 1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년도에 보시면 1차, 2차 이렇게 응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응시를 할 때 보시면 경쟁률이 보이시나요? 32.18, 그다음 33.09. 예, 굉장히 높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 표로만 봐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올해 채용 인원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경찰 공무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는 게, 이 채용을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3차 채용까지 있었습니다. 3차 채용까지 하는데 경쟁률을 좀 살펴보시면요. 30.1차 때는 27이고 그리고 2차 때는 21.91이에요. 근데 3차에서는 보이시죠? 채용 인원이 2,160명이었어요. 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18.75 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경찰 공무원을 시작을 하신다면, 경찰 공무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최소 18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응시 자격에서도 신체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격에서부터 문신까지 이렇게 7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체격은요,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및 약물 검사를 통과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거가 판명이 나야 하고요. 또 사지가 완전하면서 가슴, 배, 구강, 내장 질환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문신 부분이에요. 문신. 제 학생, 이제는 학생이 아니네요. 경기 북부에 북부경찰청에 합격을 해서 지금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신체 검사에 갔었을 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문신을 발등에다가 아주 작은 문신을 숨기고 들어왔었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신체 검사를 하는 데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 하시면 예, 문신은 없는 걸로 없애서야 할 것 같아요. 문신을 일단 있으시다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 지우시는 걸로 하실게요. 자,
그럼 시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까지 있는데요. 1차 시험은 필기시험 5과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점수 배점이 5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2차 시험은 신체 체력 적성 검사 25%의 비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력 검사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3차 시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응시 자격 등을 심사를 하시고요. 4차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 여기서 가산점 5%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신체로 갈 수 있는 신체나 체력 적성 검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차 필기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에서 총 5과목을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과목에서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온다면 과락을 하게 됩니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와 영어가 있고요. 법 관련 과목이 3가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있고 고등 교과목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고등 교과목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에서 경찰학개론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경찰이 됐을 때도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공부해서 빠르게 합격을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고등학교 교과목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신다면 저는 시험에 우선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면 이쪽 고등 교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 필수 과목은 5개로 개편이 되는데요.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사법, 헌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영어나 한국사는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처가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찰학개론과 형사법, 헌법 이 3가지에서 문제 출제 비중은 40대, 40대, 20%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시험에서 일단은 신체 검사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출 서류들이 있어요. 신원조사서부터 시작해서 신체 검사, 그러니까 병원을 정해준다고 해요. 그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해갖고 온 검사 결과지를 낸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신체 검사지도 주고 또 생기부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병원을 기준으로 낸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와 그다음 자체 신체 검사 모두 합격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신체 검사에서는 사지가 멀쩡한지 확인을 하면 사지의 완전성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문신 또한 확인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체력 검사는 총 5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그리고 100m, 10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5종목으로 총 5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1점을 맞는다거나 총점이 19점 미만이라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많이 준비하셔갖고 체력 시험에서도 통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도핑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이제 응시생들한테 하는데요. 올해 같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5% 정도 응시생들의 5% 정도 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직무 시행에서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을 종합 검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성 검사는 사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성 검사의 결과지를 토대로 면접관에게 면접 자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성격이나 인재상 경찰 윤리검사 450문항에서 130분간 진행이 된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검사에 있어서 이 표를 살펴보시면 10점에서 10점, 9점, 8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락이 되는 1점까지의 기준표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잘 준비하셔갖고 체력 검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랄게요. 자, 적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성격 검사 같은 경우는 우울, 충동, 분노 등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18가지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재상 검사 같은 경우는 소일선, 수범, 청렴, 공정 등 인재상 관련해서 7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요. 경찰 윤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윤리성, 자기 통제력 등 3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등급이 매겨진대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겨지는데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온다면 면접에서 신층 면접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경찰관 그리고 뭐 순경 이런 직업들 자체가 윤리성이나 정직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성향에 맞게끔 잘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성검사이다 보니까 일치성과 정직성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자신의 성향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적성검사 문제 유형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이러한 게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아니다, 그 5가지로 해가지고 아니죠,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에 선택하는 거고, 인재상 같은 경우는 문항 중에서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경찰 윤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항은 성격검사와 유사하지만 그 외의 문항은 상황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응시 자격 및 심사를 하는데요. 제출된 서류들을 검증을 통해서 자격 요건에 있어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합격자한테는 통보하지 않아요. 합격자한테는 연락을 드리지 않고 불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를 한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시험입니다. 4차 시험은 면접 시험인데요. 1차 면접이 집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단계 면접이 개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1차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의사 발표의 정확성, 그 다음에 논리성 및 전문 지식, 배점은요. 10점이에요. 그리고 2단계 면접에서는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해서 1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도라든지 운전 그리고 기타 경찰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그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들인데요. 그거는 점수 배점이 5점. 그래서 총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요. 옆에 사람들과 같이 비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정확성 이런 거나 아니면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대처 능력 이런 걸 평가 요소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가치관이라든지 뭐 신념 뭐 이런 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알아보기 전에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사전조사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을 할 때 뭘 쓰죠?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소서라는 걸 쓰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자소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시험이 진행되기 전에 각 지방청에서 일정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A4 용지 1장 정도의 분량으로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면접의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분량을 너무 짧게 작성을 하실 경우 면접장에서
사전조사서의 분량이 너무 짧은데 요거에 대한 소명을 해보세요 라는 질문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3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주는 데는 20분만으로도 작성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각 지방청에 대해서 경찰청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작성된 이제 그 작성 팁 이런 거를 살펴보자고 하면 경찰이 되고자 해서 제가 어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로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들을 잘 녹여내서 쓰시면 되는데 뭐 이제 육하 원칙이라고 여기 적어 놓긴 했지만 꼭 그 원칙 뭐 어떤 패턴 이런 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디테일하게 조금 적어주시면 좋은 부분이 정확한 날짜,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난 여름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문장보다는 2019년 7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답을 먼저 하는 두 갈식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내용은 면접에서 그 꼬리 질문이라든지 질문이 나올 거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성 내용은 반드시 다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전조사사 기출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작성하시오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개별 면접에서나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단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집단 면접은 일단 5명이 한 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3명에서 4명인데 보통 4명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집단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토론형이 있고요. 발표형이 있습니다. 토론형은 어떤 거냐면 한 가지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중에 또 이제 질의응답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받을 수도 있고 추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 면접에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 명씩 다 발언을 하게끔 한다고 해요. 이것도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지방청 같은 경우는요. 서울 경찰청이라든지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토론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충북청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발표형이라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주고 지원자들의 생각을 각각 돌아가서 말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예상 질문이나 기출 질문 같은 경우는요. 상황형의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와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지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이런 거, 모모 학교의 시험지 유출 사고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저희들한테 이제 있는 경찰 이슈 그런 거에 대해서 자치 경찰과 수사권 독립의 연관성을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들이 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경찰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경찰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이슈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서 시험이 쉽지 않아요. 틈틈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건데요. 집단 면접 기출 문제 예시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1대 다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자가 1명이고 면접관이 4명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기소개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지원 동기 및 경찰청 지원 동기 그리고 경찰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 이런 것들이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생기부 말씀드렸었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죠. 요 생기부에서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출결. 그러니까 지원자의 성실성을 보는 거죠. 출결 현황과 장래 희망을 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도 면접을 진행하고요. 사전 조사서와 관련돼서 많이 질문을 하고 인성 질문이나 또는 이제 뭐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상황형 질문, 경영형 질문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기출문제 예시입니다. 수험 기간 짧았는데 왜 짧았는지, 시험 기간이 길었으면 왜 길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길었다는 거는 뭐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시험 기간이 짧았을 때 경찰을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공무원에 관심을 가시면서 여러 가지 카페들을 또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카페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경찰청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이런 데에 들어가면 채용 공고가 뜨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이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일부만 갖고 온 거라 더 많고요. 여기에서 보면 무도도 있고요. 예, 무도는 이렇게 인정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서 취득하신 거여야지만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산점 부분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꼭 가산점을 따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네, 따셔야 합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산점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공무원 시험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찰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1, 2점으로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 가산점의 5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따실 수 있다면 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필기시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면접에서 자신 있다 하시면 5점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 2점의 당락의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가산점 같은 경우에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취득한 거를 살펴보면요. 실용 글쓰기가 가장 많았고요. 무도, 그리고 대형 면허,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외국어, 그리고 정보 처리 쪽에서 커말 1, 2급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점은요, 공통 항목에서 여러 개의 가산 자격증을 제출했을 경우에 가장 가점이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해 준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쉽게 이제 가산점 쉽게 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효과적으로 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산점은 5점, 그러니까 무슨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뭐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5점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5점을 노리셔갖고 그쪽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대학을 다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게 그렇게 따지 마시고요. 2점짜리를 단타를 여러 개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정보 처리에서는 커말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를 워드 같은 경우로 따셔갖고 2점을 좀 취득하시고, 외국어는 토익은 600점이면 돼요. 그럼 2점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럼 한국 실용 글쓰기 같은 경우 550점이면 그거 같은 경우도 2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총 5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6점이지만 5점을 그렇게 챙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산점 만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이긴 한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정보가 이쪽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